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 마늘 품목을 해보겠습니다. 마늘 품목. 마늘 품목을 하시는데, 자, 쭉 외우셔야 되지요. 자, 종합위험 보장 마늘 품목입니다. 1번 보험의 목적.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마늘.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음 세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 하기 전에, 그렇죠, 1절 상품,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상품 내용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쭉 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상품 내용이죠. 1절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도 다 아시죠? 개수재원보, 하계보. 자, 4번 보험기간. 계약으로부터 계약 체결일 24시에서부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확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다음 5번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자, 6번째, 그러면 보험료지요. 보험료 기본 공식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부사고 할인율. 거기까지가 기본이죠. 기본. 거기에다 곱하기, 마늘이니까 또 방제시설 할 수 있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보험료 구하는 공식이죠. 자, 다음 7번째 보험금. 당연히 경작불능보험금은,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1에서 자기부담 비율 빼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8번 자기부담 비율 한번 해볼까요? 10%는, 그렇죠, 보험가입 3년 연속의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5% 이하일 때. 15%는, 그렇죠, 보험 2년 연속 가입의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 자, 9번 미경과 비율.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기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료 환급에 사용하는 비율이죠. 자, 이렇게 상품 내용 알아봤습니다. 2번 계약 인수죠. 자, 1번 보험 가입 지역. 전국이죠, 전국.
다음 2번 보험 가입 자격 한번 해볼까요? 자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자,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다음 3번 보험 가입 기준. 기본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이죠. 마늘도 기본에 속하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농지는 그렇죠. 200만 원 미만인 농지 두 개를 합하여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농지와 200만 원 부족한 200만 원이 되지 않는 농지는 합하여 가입할 수 없고. 자, 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목적물 해볼까요? 1번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고, 다음에 마늘은 출연율이라는 말을 하죠. 자, 1번이 보통이었고 2번이 통상적인 출연율 얘기가 나옵니다. 자, 10아르 10아르당 10아르면 얼마예요? 10아르면 1000제곱미터. 아르는 바로 100제곱미터를 뜻합니다. 그러면 헥타르는 얼마일까요? 헥타르는 헥타가 헌드레드죠? 100 100아르. 그러니까 아르가 100이니까 헌드레드니까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 되겠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당 출연율이 몇 주 이상? 3만 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3만 주 이상.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개를 심어야 된다. 마늘은 1m에 그렇죠. 30개 이상 심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다음 4번. 이것을 우리는 제식밀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언제 제식을 해야 되냐? 언제 심어야 되냐? 자, 파종한다고 그러죠? 자, 잘못 얘기했어요. 파종합니다. 파종은 언제 하느냐면, 난지형은 8월 31일 이후니까 9월 1일부터. 다음에 한지형은 언제부터 느냐면 10월 10일 이후니까, 이전 건 안 받으니까 10월 11일부터 파종한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면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 5번. 이제 재배 문제가 나옵니다. 재배에서 특히 재배를 하는데 무몰칭 비닐 씌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몰칭 농지. 6번째 시설 재배 농지. 비닐하우스 씌운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설 재배 농지. 자, 그 다음에 수확 얘기가 나옵니다. 재배 얘기 다음에 수확 얘기가 나와요. 수확. 언제 하느냐면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너무 일찍 수확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8번째.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본적인 얘기. 다른 품목, 다른 작물과 혼식한 농지. 다른 작물과. 다음에 9번째. 하천 부지 및 상습 침수 구역에 있는 농지. 10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11번째. 분사시설 보호구역이죠. 분사시설 보호구역의 통제 보호구역, 사격장 같은 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기타. 자, 이렇게 해서 인수제한 목적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꼭. 마늘은 몇 월 며칠 이전이요? 4월 15일. 마늘과 양파가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에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마늘과 양파가 비슷하죠? 마늘은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습니다. 난지형 파종을 언제 하느냐면 난지형 8월 31일 이전에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한지형 10월 10일 이전에 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난지형, 한지형 그러는데 따뜻한 온난한 지형에 심는다는 얘기죠. 한지형은 찰한자에서 차가운 지형에다 심는 마늘인데, 여기에 난지형은 남도와 대서품종이 있습니다. 난지형은 품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늘 품목의 종류를 품종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한지형은 의성마늘이죠. 의성마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성마늘.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지형에는 남도와 대서가 있으니까 난남대 한의학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마늘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아주 좋은 약재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마늘 먹으면 중풍도 걸리지 않고 아주 소화 잘 되고 골다공증 없이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자, 마늘의 난남대 한의학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바로 기억이 날 겁니다. 품종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됐고,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인수 관련 수확량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은 계약 인수에 몇 번이느냐면 5번이죠. 5번. 인수 관련 수확량. 자, 1번 표준 수확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비배 관리 및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의 예상 수확량,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평년 수확량 2번. 평년 수확량 1번. 그렇죠. 정의부터 나와야죠. 정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 뭔가요? 그렇죠.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하였을 때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기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바탕으로 예상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10월에 마늘을 심었다. 그러면 내년 5월 말 6월 초에는 마늘이 이만큼 생산될 거라고 기대하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표준 수확량이란 작년에는 500kg, 재작년에는 450kg, 그 전에는 500kg, 그 전에는 550kg. 그러면 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550, 500, 450, 500 그러면 결국 500kg 정도 수확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게 표준 수확량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다른 점은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했고 평년 수확량은 여러 가지 보험 가입 횟수라든가 지금 조사해 본 거라든가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가중평균에서 산출한 기대 수확량이에요. 자, 2번 산출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되죠.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확량,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자, 다음 3번 용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도의 정의는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 보험금 지급의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정의까지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줄줄줄 이제 입에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평년 수확량 드디어 산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또 얘기가 산출 얘기입니다. 산출. 자, 산출. 여기에서도 산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식이죠. 중괄호 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가로 닫고 곱하기 b분의 c. 자, 여러분들 이미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a는 뭐라고 그랬죠?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수확량을 평균한 거예요. 과거 수확량. 자, 다음에 B는 표준 수확량을 평균한 거예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 과거 것을 평균한 거예요. 다음 C는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Y는 가입 횟수이고요. 이렇게 이 말들이 줄줄줄 나와야 되고 공식 A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가로 닫고 곱하기 B분의 C 여기까지죠. 그럼 가장 중요했던 말이 표준 수확량은 표에 쭉 줄 거라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가 2021년이죠. 자, 그러면 표준 수확량을 줄 거라는 거예요. 표준 뭐 80이다 이렇게 다 80이었다 뭐 85였다 이렇게 줄 수도 있죠. 80이었다. 올해는 이제 가입할 땐 표준은 85다 킬로그램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문제 준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그럼 보험 가입했던 해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했을 거예요.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여기 100, 여기 미가입하니까 평년이었고 여기 100.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줄 거예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자, 보험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여부 해서 보험 가입했으니까 이렇게 줄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여기 조사 수확량 줄 거예요. 조사한 수확량이 얼마가 있다. 그때 당시에 조사한 수확량이 있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조사 수확량이 120이었다. 여기는 80이었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60이었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조사 수확량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쭉 지금 하고 나면 2021년도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아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과거 수확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수확량. 자, 이 부분을 과거 수확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과거 수확량. 먼저 과거 수확량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조사를 했는데 평년 수확량보다 많으면 평년 수확량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100. 다음에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 수확량이 적으면 절반과 절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0과 40이니까 90kg 하겠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 여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사를 안 했어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럼 이 둘 중에서 큰 값, 이 둘 중에서 큰 값의 120%. 그래서 100에 대하여 크니까 그거의 120%가 120kg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잖아요. 평년 수확량보다 적으니까 절반씩 하면 80kg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평균 수확량은 A는 얼마냐 지금 이 말이에요. A는 할 때 적은 것 하나를 버리고 3개를 더하는 거예요. 100 더하고 90 더하고 120 더하고 나누기 3. 왜 3인지 아시죠? 4개 중에서 하나 버리고 3개만 가지고 평균 내니까 3으로 한 거예요. 하고 나면 여기는 더하면 100, 200, 311호군요. 310 나누기 3 하면 103.3333 나가는데 그냥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세요 하면 반올림 하니까 안 되니까 103kg으로 A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식에다 A를 적용하는 게 103kg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 공식 그대로 A를 가져오고 A 해보겠습니다. A 적용하면 103kg 플러스 B가 얼마예요?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과거 것을 다 더하니까 80씩이었습니다. 80 마이너스 과거 A 과거 평균 수확량 103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5분의 가입연도 4 곱하기 B가 얼마냐면 80분의 과거 평균 수확량이었으니까 80분의 금년도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85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들고 계산해야 되지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해볼까요? 여기 계산하면 103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23 곱하기 5분의 1 여기까지 지금 하나씩 계산을 한 거지요. 곱하기 80분의 85 다시 여기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23 나누기 5가 되겠죠. 그럼 4.6이로군요. 103 마이너스 4.6 곱하기 80분의 85 자, 계산하겠습니다. 104.55입니다. 그랬으니까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105kg이 당해년도 평년 수확량이 되겠어요. 105kg. 이렇게 계산해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쭉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결국은 과거 수확량을 얼마로 책정해서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수확량 값을 정할 때 조사한 수확량이 있는 경우 평년 수확량보다 많으면 평년 수확량만 과거 수확량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100kg 120이니까 100으로 평년 수확량보다 적으면 절반과 절반의 90kg 50과 40으로 과거 수확량을 인정하고 조사 수확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조사 안 하면 표준과 평년 수확량 중 큰 값으로 12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20kg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 100과 60이니까 60 조사 수확량이 나왔으니까 적으니까 절반 하면 80kg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적은 금액 가장 적은 것을 하나 버리고 나머지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구할 때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100 플러스 90 플러스 120을 더해서 나누기 3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103.33이니까 103kg이 A가 됐다는 겁니다. A가 103kg이 됐다는 거예요. A를 구하고 나면 이 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 과거 것을 80, 80,
80, 80. 여기 2018년도 것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전부 다 80씩이 다 똑같았으니까 당연히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은 80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80, 80, 80, 80 해가지고 곱하기 80이 4개는 320 나누기 3 결국은 80이 됐겠죠. 그래서 산식을 기록한 것이 바로 A를 적용하니까 A를 적용하면 바로 이 산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바로 A 103kg 플러스 B 과거 평균 수확량 80 마이너스 103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여긴 보험 가입한 게 4회지요. 4 가입 횟수 하고 곱하기 B분의 C 80분의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85 이 산식을 풀어내면 바로 당해년도 이번 연도의 평년 수확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기억하면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